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아직도 고전시가를 그렇게 공부해 유유 이겁니다. 지금 고전시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전시가는 문학에서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고전시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이고요. 제 오늘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고전시가는 저렇게 하는 거였고 정말 쉽네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길래 과연 힘들까요? 자, 제가 여러분의 공부 방법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고전시가를 일일이 다 뜻풀이를 받아 적고 그 뜻풀이를 집에 가서 열심히 암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죠. 우리한테 좋은 고전시가 선생님은 누가 더 많이 아주 빽빽하게 글자들의 틈도 없이 가득 내용을 채워줄 것인가. 그런데 이런 뜻풀이 암기 공부는 수능이 아니고 내신 공부라는 거죠. 내신이라는 것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재로 같은 내용들을 똑같이 낸다라는 전제하에 내신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수능은 절대로 뜻풀이나 암기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하고 정반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히 뜻풀이를 해주고 있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수능의 어떤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는 많이 암기하고 많이 뜻풀이하고 많은 해설서를 보고 많은 문제를 접하면 자연스럽게 고전시가가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하면 할수록 새로운 작품이 나오고 수많은 것들 고 한자어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나 한자어의 의미를 묻는 시험은 내신입니다. 고나 한자어를 모르고 고전시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시 수능의 본질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낯선 작품이 나와도 이 고전시가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해석 능력을 묻는 게 수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럼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보기를 보면, 그리고 보기를 풀어준 선택지를 보면 현대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어를 통해서 보기나 선택지를 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낯선 고전시가의 핵심을 이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나 한자어들을 벌써 복이라는 기준 속에서 이것이 귀양이라고 복에서 말을 해줬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X라는 한자나 고를 X라고 Y라고 치환한 상태에서 봤더니 저기에 내가 보고 싶은 꽃이 있다. 근데 내가 귀양을 왔는데 그 꽃이 고로 쓰여져 있어. 꽃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예 요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난 모르겠어. 근데 요 단어들을 A라고 물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A의 요 고의 뜻을 아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귀양이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보고 싶다라고 했으니, 귀양이라는 전제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건 오로지 임금, 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님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이미 기준이라는 보기에서 귀양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고를 전혀 몰라도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고전시가의 어떤 부분도 보기라는 기준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작품을 보면 주석이라고 해서 어려운 한자어나 고를 이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이 작품의 핵심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봤더니 한자로 천석고왕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막 암기하고 있단 말이죠.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주석을 통해서 니한테 알려줄 테니까 한자나 고는 암기하지 말고, 천석고왕을 봤더니 샘, 천, 돌석, 샘과 돌, 쉽게 말하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럼
화자는 자연을 사랑한다는 전제네. 그렇다면 이거는 세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고 또는 세속이라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천속고항의 한자의 뜻을 몰라도 주석을 주어진 걸 토대로 이거에 플러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결합시키면 화자는 이미 자연 속에 와 있고 자연이 좋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든 한자가 나와도 내가 자연이 좋다라는 거고 반대로 세속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이 시를 접근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뭐든지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올해 2002년 수능 고전시가를 실제 샘플로 보기를 토대로 쉽게 문제를 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논리적이고 암기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고전시가는 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일일이 받아 적는 수업은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신다면 고전시가도 충분히 쉽게 잡을 수 있고 문학이 훨씬 재밌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022년 고전시가를 얼마나 쉽게 푸는지 봅시다. 똑같아. 우리가 한 대로 작년 수능이야 무려 3점짜리고 3점짜리 제일 쉽잖아. 항공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렇게 돼 있어. 경제 기반이 약하다는 건 가난하다는 거겠지? 가정과 사회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왜? 가난하니까. 답이 이거지, 답이.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이게 답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니까 왜 책임을 다하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한편 그럼 농가 두 번째 작품이 똑같은 구조로 나오겠지. 공공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그럼 똑같아. 이 사대부. 근데 이 사대부가 가난한지는 모르겠어. 여기는 가정과 사회라고 돼 있지만 요거는 가난한 똑같은 거지. 향촌 사회. 구조를 잘 맞춰봐. 요거 공동체를 요번에는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리고 있다. 그럼 이상화된이면 잘 봐. 이건 벌써 플러스가 된 거야. 가난을 플러스로 만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노력을 한 거야. 이렇게. 얘는 가정과 사회 책임을 지려고 했더니 쉽게 말하면 플러스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는 가난해서 못해. 그래서 나는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그럼 화자는 무슨 맨인? 굿맨이라는 걸 떠올려야 되는데. 그럼 안 그러면 못 푸는데. 자, 굿맨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못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다음 또 나올 수 있는 단어. 좌절 나올 수도 있고. 그래, 더 이상 나 앞으로 책임 안 질래. 야, 나 책임지고 싶은데 책임질 수 없어서 슬프다. 뭐가 맞는 거니? 굿맨이라면. 어려웠나? 1번은 파종할 벽씨를 지가 먹어버린 상황을 제시해서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욕스러운 처지 맞겠네. 야, 파종해야 될 벽씨를 1번 기억 안 보고 일단은 파종할 벽씨를 지가 먹어버렸어. 그럼 그나마 그 벽씨 있었는데 먹어버렸으니까 가난한 거네. 2번은 솥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서 솥과 시루가 왜 녹슨 거야? 솥 모르는데 솥 뭐 하는데 쓰는 거야? 밥 하는 거야? 그럼 그만큼 밥을 해본 지가 오래됐다는 거지. 시루는 떡이고 해본 지 오래됐다는 거지. 똑같은 거지.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난. 1, 2번 같네. 가난이네. 이렇게. 4번 밭을 멜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서 이거 그대로 가. 예정된 차례에 따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예정된 차례에 따라서 그럼 약속이네. 에 대한 존중이네. 따라야 한다. 차례에 따라서 약속한 데 따라서 따라라. 존중. 그러면 이게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다. 그러면 이게 왜 맞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리얼은 여기 있는 얘기 하나 봐. 여기 있는 얘기. 그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얘기 나온다면 뭐야? 이거 만드는 거야? 이거 만드는 거? 이거 만드는 거. 그러면 향촌 공동체의 발전의 방도겠네 뭐. 다른 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런 게 논리야. 여기서 말할 때는 무조건 이거 말하겠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가 나오든. 엉뚱한 거 갖다 놓고 답을 하지 않아.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이 쉬운 거야.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으니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이거는 반대로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어. 즐거워. 그럼 이상화된 농촌의 모습이야. 그래. 이미 플러스가 됐어. 그럼 남아있는 거 이건데. 3번. 3번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맞지? 왜?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체면 지키기 어렵겠지. 가난한 거지.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이건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내려놓는이 틀렸네. 요즘 수능이 이 정도 수준이야. 잘 봐. 가정과 사회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다할 수 없다. 이거였거든. 그래서 이어지는 게 슬프다인데 여기는 나 이제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건 이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읽을 수 있는가? 근데 지문과도 답이 안 보인다. 그게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그 부분으로 가보는 거지 이제. 자, 수능을 어떻게 내는지를 보란 말이야. 단순히 뜻풀이를 내면은 가서 걸려들게 만들거든. 이 문장 와서 해석해라 그러면 틀리게 만드는 거지. 자, 우리 해석의 기본, 우리 보기를 가지고 가야 되고 화자는 군면을 가져가야 되고 이거를 물었으면 앞뒤 시행을 보는 거야. 자, 세시 상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올리며 이런 거. 세시가 뭔데요? 몰라. 상망이 뭔데요? 몰라. 명절 제사라는 건 알잖아요. 이건 무엇으로 해올리며 알아. 명절 제사 해올릴 뭐가 없어. 가나다는 뜻이잖아. 원근 친척 내빈관객 몰라. 친척 정도는 알잖아. 친척은 어이하여 접대할고 접대할 수 없다는 뜻이네. 이 얼굴 지니고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많기도 많구나. 어려운 일 많다야. 그럼 이거 나 이제 포기할래? 많기도 많은 거 포기할래? 라고처럼 보이잖아. 군맨이라는 걸 못 떠올리면 수능날 과목 맞는 것 같은데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이건 완전히 아예 포기한다. 이런 말을 해석을 못하면 여기 와도 답은 안 보이는 거지. 군맨이니까 지금 난 지금 접대하고 싶은데 가난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슬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때려칠 거야. 이건 아니거든. 군맨이 할 일이 아니잖아. 그거는. 안 그러면 못 풉니다. 지문 와도 못 풀어요. 그래서 이 3번 선택지를 읽을 때 딱 이상한데 왜 내려놓지? 라고 군맨을 생각한다면 보여야 된다는 거지. 내려놓는. 그러니까 사대부의 죄책감도 아니고 뭐라고 해? 자,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촌 사대부의 슬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절망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죄책감은 아니지. 얘가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됐지? 그러면 자, 이 3번을 토대로 3번 보기랑 선택지를 통해서 2번을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문학은 보기라는 기준으로 다른 문제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먼저 해보고 안 보이면 A, B 가보도록 하고. 자, 봐. 자, 나는 계속 3번 문제를 생각하고 풀 거야. 보기랑 선택지를 기준으로. 공부는 별거 없어. 국어든 모든 과목이든 내가 기준을 잡았고 범주를 잡았으면 그거 안에서만 사고하기. 공부가 너무 단순한 거거든. 난 계속 3번만 떠올려 볼게. A, B 가기 전에 먼저 보는 거야. 자, 이제 잘 봐봐. 이 고전 시가지만 고전이나 고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 결국은. 술의 후량을 갖춘 화자는, 후량이 뭐냐, 후량? 주석 있니? 야, 이거 풀 때 주석 있는지 확인하란 말이야. 네가 모르는 단어 나면 없으면 이거 채노 답의 후보에서 탈락시키라는. 술의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서 군기가 뭔데? 몰라. X에 대한 예우. 그러면 예우, 의례. 그럼 후량인데 뭐뭐를 갖추다. 술에다가 뭐를 갖추다. 그럼 이건 예의를 갖춘가 봐. 모르겠지만 난 후량 모르겠고 갖추다라는 말 때문에 뭐뭇을 갖추다. 뭐 옷을 갖추다. 뭘 갖추다. 그럼 이것 때문에 의례 뭐 이건가 봐. 예우. 넘어가 그럼. 우리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좀 보는지 보란 말이야. 비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달에 네 달에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 그러면 논리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B는 나에 관한 얘기인가 봐. A가 가라면. 맞니? 왜? 3번을 토대로 보면 맞아. 나는 뭐가 돼야 돼? 이상화된 농촌. 플러스 농촌이야. 그럼 이제 농촌인데 면화. 만족. 되겠네. 세 달에 네 달에. 달에가 뭔데요? 몰라. 3개, 4개 정도. 3박스, 4박스야. 많다란 뜻이겠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시간의 경과가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지. 선택지에서 뭘 보는지를 보란 말이야. 좀 고전 아니잖아. 그럼 시간의 경과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시간의 경과라는 건 뭐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2개 이상 나오면 돼.
그게 꼭 아니어도 뭐 봄이 지났다 그러면 시간이겠지. 뭐 가을이 지났다 그러면 시간이지. 한번 A에서 화자는 이내 군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모르겠어. 둘 다 공통점이 운명적인 건지는 모르겠네. 4번 A에서 화자는 옳다라는 응답으로 내 말을 수용하는 태도. 맞을 것 같은데 너의 말이 옳으니까 수용하는 거 아니야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반이로다가 뭔데요? 몰라. 그게 감탄이래? 팬은 뭐에 대한 기대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는데 왜? 지금 2번, 4번, B 보면 농작물에 대해서 플러스 기대감, 만족감 드러내는데 그럼 뭐라고 해도 얘는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살짝 2번, 4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이 왜 답이니? 여기하고 약간 그러면 예찬 이게 예찬이 왜 틀리니 그러면? 그것도 있지만 그건 여기 있어. 운명적인 거 여기 있는 거. 3번을 토대로 답해봐. 우리 질문 아직 안 갔잖아. 그럼 이게 눈에 푹 밟혀야 되는 거야. 5번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럼 니네가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 아직 3번을 풀었는데 소설도 더하고 소설은 정말 더하고 이 보기와 선택지는 결국은 문학에서 모든 걸 다 풀어준 거야. 핵심을. 그럼 여기서 다 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또 1번 풀 거야. 3번 가지고. 왜 이게 5번이 예찬이 틀린다는 게 알겠어. 이제 왜 틀려? 단순한데 3번을 봤을 때 가는 어떤 상황이라고? 아니 가난한 상황. 나는 어떤 상황이고 플러스 이상화된 상황. 이상화된과 이상향 지향은 다르지. 이상향 지향은 난 여기로 가겠다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나시에서는 이상화된 이건 플러스가 됐다는 뜻이고 아예. 그래서 나시는 2번하고 4번 보면 플러스란 말이야. 감탄, 기대, 만족 맞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설명을 안 했지만 A 부분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가난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 A에서 하늘을 왜 예찬하지? 가난하게 만들어줘서? 그럼 답이 나와요. 얘는 그럼 왜 예찬이 가능하지? 답해. 얘를 이상화되게 만들어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면화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걸 줘서 이건 예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야, 우리 잘 살게 해줬네? 하늘은 당연히 나오나 봐. 근데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얘는 플러스로 생각하나 봐. 선택지를 어떻게 내는지 봐. 근데 얘는 나는 가난이야. 결국 가난을 하늘이 만들었어. 저 친구처럼 그래 운명적으로 수용할게. 네가 가난 만들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이게 운명이지. 하늘이요 가난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건 예찬이고 뭐 해야 되는 거니? 우리 이론에서도 배웠어. 이론에서 뭐 배웠냐면 화자가 세속에 있다. 그런데 가난이다. 가난을 그냥 수용하는 거잖아. 이게. 군맨이기 때문에 가난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 가난 수용하고 또 결국은 나중에는 자연을 지향하게 되고 이 기본 이론이잖아. 그럼 여기에 화자가 가난 수용은 해. 그래 어쩌겠니? 내 타고난 운명인 것을. 근데 하늘이요 감사합니다. 저를 가난하게 만들어줘서. 이건 아니지. 예찬은. 그게 답이 5번인데. 좀 이따가 A, B 가볼게. 좀 이따 다시 가볼게.